원래 3편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할 말이 남아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할 말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4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12.12 군사반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사 그리고 국방사의 참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에도 빛난 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분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은 장태환 소장님과 김호랑 중령님입니다. 장태환 소장님 같은 경우는 12.12 사태와 엮이면서 인지도가 조금 있는 분이긴 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군에 입대를 한 장태환 장군은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요한 보직인 수도경비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뭐 예하 장병들도 굉장히 잘 챙기는 미담도 되게 많은 장군인데 어떻게 보면 헬조선에서 이런 장군님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장태환 소장의 경우는 비육사 출신 육구 참모총장에도 적합할 거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나 12.12 사태 이후 육군 참모총장은커녕 그 이상의 승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장태환 소장 같은 경우는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서울에 있던 부대 중에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진기 육군 헌병감이랑 같이 끝까지 쿠데타를 진압하려 하고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한 군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태환 소장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장태환 소장의 그 어떤 주옥 같은 어록들 때문이었습니다. 반란군 측에서 장태환 소장을 회유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경북 칠곡 경상도 사투리로 마 너가 한테 선전포고야 임마 난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라고 일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이동시키면서는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이 전차를 몰고 와서 다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라고 크게 일가를 또 하기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중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어록이기도 하죠. 이 쿠데타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이 30경비단, 33경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차 부대까지 이 핵심 부대가 계속 배신을 하고 이 반란군에 항복한 국방부 장관이 설득까지 하면서 더 큰 싸움을 단념하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후 보안사령부의 조사실인 서빙고 분실에서 45일 동안 조사를 받고 결국 풀려나서 강제 예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장태환 소장의 이후의 인생도 참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막다가 군대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장태환 소장의 아버지는 막걸리로 끼니를 때우다가 12.12 사태가 발생하고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기에 과음으로 별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입학한 찬란 외동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가 한 달 만에 자신의 고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새천년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여기서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등원해서 386 세대 국회의원들한테 12.12 쿠데타를 내가 막지 못해 미안하다. 그동안 당신들이 너무 고생해줬다. 라는 말을 전달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김호랑 중령님입니다. 상대적으로 장태환 소장님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이분은 12.12 군사 반란 당시에는 소령이었는데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5기고요. 꽤 오랜 기간 특전사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12.12 사태가 벌어진 해에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특전사령부 본부로 향하다가 결국 본부를 장악하고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하던 반란군 병력 3공수여단 병력과 마주합니다. 물론 김호랑 중령에게도 반란군 측의 회유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랑 중령은
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상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체포병력이 들어왔을 때 이 김호랑 중령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8발이 들어있는 권총 한 자루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김호랑 중령은 반란군에게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김호랑 중령의 죽음에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도 함께 있는데요. 막상 이 체포병력을 통솔하던 삼공수여단의 15대 대장 박종규 중령과 김호랑 중령은 굉장히 가깝고 절친한 선후배 관계이기도 했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부 동반으로 저녁을 먹었다고까지 하니까요. 김호랑 중령님의 아내분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던 1991년 의문의 추락사를 또 당하게 되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데타에 동조하면 3대가 흥하고 쿠데타에 저항하면 3대가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남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